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이렇게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츠맨의 안철준 촌장이라고 합니다. 자, IT를 이츠하다 오늘 이츠맨 첫 번째 라이브 방송입니다. 월요일날 오후 4시인데요. 사전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시간 사실 업무 시간은 바쁘실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 저희 이츠맨은 앞으로도 그 IT에 관련된 트렌드라든지 또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하고 시류에 맞는 이야기 또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를 좀 쉽게 캐주얼하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이나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실시간에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어 할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메타버스 NFT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핫한 기술과 트렌드들이 유행처럼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부분이 또 메타버스 NFT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만큼 여기 포커스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과연 메타버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를 한번 오늘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메타버스 서비스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스토리텔링 그리고 팬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도 어떤 건지 오늘 한번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송민희님 감사하고요. 김홍식님 감사합니다. 쪼쪼투님 카메라 조금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준희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를 공식적으로 소개를 해 드려야죠. 자, 핑거 마이크레딧 죄송합니다. 마이크레딧 체인의 대표이자 또 독토버스의 대빵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대표님이시죠. 남윤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레딧 체인의 대표이사이자 독토버스 대빵, 그 닉네임으로는 카페에서 남세호라고 불리고요. 네. 오늘 메타버스 저렇게 짠 것처럼 댓글들이 올라오면 힘든데 또 오늘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책에서 보는 내용 말고 정말 실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었던 내용들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엄청 재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재미없으면 제가 원래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이자 유튜버이시죠. 그리고 자칭 독토버스의 자발적 크리에이터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김혜니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독토버스 찐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콘텐츠 크리에이터 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이랑 좀 다르시네요. 왜 그러세요? 자, 혜니님 어떻게 그 자발적 크리에이터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사연이 굉장히 긴데요. 네. 사실 말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제가 사실 투자자예요. VC시구나. 네, 굉장히 옛날에 투자를 했었고 네. 그래서 자세가 좀 이러시면 안 되죠, VC인데. 네, 사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네, 독토버스 이제 서비스 론칭을 하면서 이제 앱을 써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띄워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표님에게 직접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나서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윤숙자님 감사하고요. 남세호 대표다 반가워요. 아시는 분이세요? 저 커뮤니티엔 남세호로 불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짝짝짝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카페 출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인기가 되게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1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요. 오늘 여러 가지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온 TV로 라방 진행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경품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온 TV로 조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저희들 질문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중간에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여러분 답변 주시면 경품의 확률을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설문조사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독도버스의 주제가인가요? 뭔가요? 주제가? 오프닝 저희가 영상이 좀 많아요. 보통 짤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그중에 가장 묵직한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도버스의 주제가 경건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뭉클하시네요. 뭉클하십니까? 저희는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8.15 때 모여서 만세를 불러본 사람들은 그렇죠. 뭉클해요. 네,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 신규 가입 링크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혹시 그 독도버스 관계자분 계시면 제 추천 링크를 꼭 올려주세요. 그 제 것도 괜찮습니다. 네, 꼭좀 조정해 주세요. 신규 회원 가입 링크가 약간 잘못됐다고 하는데 담당자분 계시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걸로 올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독도버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메타버스 굉장히 떴죠. 네, 그런데 사실 요즘 잠깐 주춤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주춤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대표님? 자료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춤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네. 전이 과열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너무도 지나치게 핫했던 거죠. 버블이 심했고 그 버블을 통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펌핑을 또 했고 전문 용어로죠. 펌핑을 했고 그 거품들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정상 궤도로 이제 온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은 굉장히 핫하게 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일단은 메타버스가 예전에 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본격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대중적 서비스들이 도전이 되고 있고 이제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IP라든지 컨텐츠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를 제공한다든지 거래 서비스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단순히 놀이나 여가 공간,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 공간 또는 게임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을 어떤 만들어낼 거자라는 부분들을 기업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까 메타 얘기하셨죠? 네.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NFT 메타버스. 뭐 기존에 있었던 로블록스나 뭐 포크나이트 뭐 이런 회사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대한민국 또 대기업들이 통신사 대기업들, 게임 대기업들은 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P2이냐 메타버스 중요하고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일단 지금이야말로 이제 안정화 단계이고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침체됐을 것 같은데 밑으로는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작 같으면 못하면 선 지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고 이제 칼을 갈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그동안은 사실은 너무도 버블이 심했고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뒷장에 나와 그죠? 이 돈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밑에 2022년 6월에 맥켄지 자료예요. 맥켄지 자료에 보면 저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13빌리언. 네. 그러니까 13밀리언이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의 자금 규모가 13밀리언 17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2022년에 이미 투자된 시장은 162조 정도가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2030년도에는 5조 달러니까 약 6.7천조. 좀 말이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하. 저게 이제 대충 어디 뭐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맥킨지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얘기죠. 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은 비욘 게이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룩으로 볼 때는 게임 같잖아요. 사실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래서 뭐 소셜, 엔터테인먼트, 게임, 여행, 쇼핑 네.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57%가 재밌어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자신들이 선도주자임을 자처하고 있어요. 아, 뭐냐면 이거 남들이 해야 얘기하는 게 스스로. 내가 인싸한 거예요. 이쪽에.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제 잘 나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다고 하면, 서비스를 실제 운영해 보셨잖아요. 현재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유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독토버스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일반적인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 왜 쓰고 있는 건가요? 일단 유행이 됐죠.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저는 2018년부터 크립토 쪽, 그러니까 속에서 가상화폐 시장, 토큰 시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토큰 시장에 일을 하면은 다 저를 약간 사기꾼처럼 쳐다봤어요. 네. 네네. 외모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외모는 믿을만한데. 그런데 이제 NFT가 등장하면서 사실 NFT 토큰의 기술적 방식이거든요. 근데 NFT라 그러면 NFT 착한 애들이에요. 네. NFT를 하면 착한 애들이고 토큰 하면 사기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그 NFT의 승계를 받은 애들이 메타버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웹3를 메타버스라는 아이가 확 저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도 재밌잖아요. 무슨 버스 자꾸 이러니까 쉬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트렌드를 탄 거고요. 이 트렌드를 타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포모라고 아시죠? 그럼요. 이거 못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지금 하면 해야 돼. 손해볼 것 같고. 안 그러면 내가 못 끼면 약간 유행에 뒤쳐져 가는 느낌. 이러니까 다 메타버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관심이 확 쏠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근데 갔는데 옛날에 하던 게임이랑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만만해 보여. 네. 그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네. 이제 그 옥석 가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토버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독토버스를 하겠다가 대표님한테 혼났거든요. 독토버스. 네, 독토버스라고 해야 된다. 자, 여러분도 할 때 버스 아니고요. 버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토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때 벌써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성호님 질문부터 하나 잠깐 볼까요? 메타버스가 경제적 가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벌써 독토버스 얘기하시네요. 네. 농협과 협업으로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갈 건지. 야, 이거 저희가 이미 나중에 준비한 그런 내용인데 벌써 던졌습니다, 화두를. 뭐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 팔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팔려고 하는 상품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팔지 않아요. 웹3 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상품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상품들을 런칭을 시켜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상품 체계는 무너질 거예요. 그건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기존의 웹2 시장에서 하면 됩니다. 웹3 시장에서는 웹3에 맞는 상품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존의 세상이 약간의 붕괴되고 재조립되는 환경이 웹3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저것만 저거 발표 안 하고 저것만 보아도 돼. 네, 그런데요. 네. 괜히 준비했잖아요. 네, 괜히 했는데. 어젯밤에 준비했는데. 자, 이제 독토버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후반부에 저희가 네네네. 질문들 또 한번 쫙 해서 한번 이거 2시간 해도 소개합니다. 돼요? 1시간짜리 하고? 그럴까요? 네, 1시간 해야 된다고. 네, 1시간 하겠습니다. 약속 있습니다. 자, 독토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독토버스 영상 한번 보고 시작했는데, 자, 독토버스 뭔지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독토버스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독도 메타버스, 그죠? 네네. 네, 한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메타버스 처음에 시작할 때 메타버스 되게 근사한 이름을 막 달았었어요. 영어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했다가 아주 직관적으로 가자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독도라는 강력한 IP인데 소위 얘기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내가 토를 달아야 되나. 독도 버스라는 아주 쉬운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 그 전략이 오히려 먹혔다고 봅니다. 약간 우리 느낌을 볼 때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직접적이니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독도 버스라고 성공을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디지털 금융 기반의 게임을 넘어선 강력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례죠. 성공 사례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고 네. 그게 비욘 게이밍입니다. 결국은 게임이 형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게임은 아니에요.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아니다. 게임은 네. 아니에요. 그 게임과 메타버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죄송해요. 막 하셔도 돼요. 치고 들어오시죠. 만드실 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국뽕 마케팅 노린 겁니까? 저는 나도 그거 질문하고 국뽕 싶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국뽕이면 안 됩니까? 네, 네. 아, 좋다고.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독도버스를 시작하고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애국심이 늘고 있어요.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8.15 때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만세를 했잖아요. 그때 아마 이벤트 참석한 분이 최소 8,000명이 넘었었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많이 외쳐본 적이 없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다 뭉클했다. 저도 뭉클했어요. 약간 울컥했던 게 있었어요. 뭐 국뽕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조병천님 질문도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하다 여러 가지 국뽕의 아이템들이 있죠. 네네네네네. 왜 독도인가? 왜 독도인가? 독도는 울릉도 오면 안 되나? 네 원래는 독도, 거제도는 안 되나? 네, 독도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독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독도라는 이런 걸 활용하는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독도 괜찮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리고 저는 이제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 잠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의 습성들을 아는데 게임이 기본적으로 성 이런 거에 잘 말아요. 지킨다, 수호한다라고 할 때 맞는데 그 독도라는 느낌이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고 뭔가 미지의 느낌도 있고 국뽕도 확 있고 예, 그래서 독도를 딱 선택하게 된 건데 그 이후로 스토리텔링이 쫙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 화두를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쭉 풀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줄줄이 나오는 거죠. 자, 조병천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엔 뭐 또 울릉도 이런 것도 괜찮을 네네. 자, 오태정님 독도버스 하고 있는데 레벨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좀 다시 하루에 또 6시간씩 하면 레벨이 금방 올라가요. 6시간. 실제 있습니다. 그런 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발표자를 한번 네. 준비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3시간 할 것 같아요. 네. 독도버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전 국민이 사랑하는 독도에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웹3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게임의 재미, 게미피케이션을 결합시킨 메타버스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K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산인 독도와 게임의 플레이 앤 펀이라는 요소들 그리고 나라 사랑과 디지털 자산을 밸류로서 갖고 있고 거기에 ESG를 추가를 했어요. 이런 걸 양념을 해서 네. 진행하는 거고요. 뭐 핑거, 마이크로체인, 게임사인 엑센게임즈 그리고 금융 파트너인 NH농협은행이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갖다 붙여놓고 풀어야죠.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될지는 정말 저희도 시작은 했지만 네. 쉽지 않았어요. 2021년 12월에 사전가입 이벤트에서 그때 한 7만 명 오셨죠. 네. 그리고 클로즈 베타가 3월 1일 날 8월 15일 날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3.1절과 광복절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3.1절 날 클로즈 베타 때 사전 가입자의 무려 30%가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랜드 오픈은 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이 독도버스라는 이 딱 그 콘텐츠를 딱 잡으니까 관련된 이벤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저희도 하다 보면 자꾸 열어가는 어떤 네. 스토리텔링들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네. 자, 독도
허향숙님, 독도은행 연계 언제쯤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실 거죠? 뒤에 가면 좀 설명이 있으니까 좀 설명.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장표 못 넘어갑니다. 그럴게요. 예. 자,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빨리빨리. 자, 일단. 실적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래도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음흠. 현재 아마 회원이 한 이제 6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어허. 네, 많이 늘었어요. 이제 네. 가입하고 이제 2개월 안 됐는 네. 2개월 아니죠. 2개월이죠, 이제. 2개월 됐죠. 2개월이죠. 예, 8월 2개월 15일 정도 인데. 됐으니까 좀 늘어나고 있고요. MAU가 좋아요. 지금 MAU가 실제로 한 3만 명,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낚시 때문에 이 도스라는 그 포인트가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재밌게 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올해 저희가 당근마켓이랑 어깨를 나란히 있잖아요. 네, 랭킹 8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허. 위에 당근 위에 저기 엄두도 안 나는 당근 인스타그램 위에 이야. 저희 바로 위가 네이버 카페예요. 지금 녹색인가요? 녹색? 네네네. 이야. 저 네이버 카페 바로 밑에서 제페토 바로 밑에 있군요. 제페 와. 뭐 그렇게 하고 맨 오른쪽은 뭐냐면 네. 메타버스 브랜드 검색량이에요.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페토 다음이 저희예요. 아. 그 저거는 제공을 네이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추천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기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마케팅 브랜드 검색량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뭐 느낌. 좀 살짝 잘났죠. 약간 자랑질. 네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뒤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가 밈이 있어요. 네. 밈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일종의 놀이예요. 네. 뭐 그 놀이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잘 하겠지만 저 두 번째 사진 독도버스 광장 목욕탕 번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독도버스 광장에 가면 강치상이 있어요. 강치상에서 강치상이. 강치 강치? 네. 그 묻게 닮은 아이 있어요. 아, 독도에 강치. 지금은 사라진 아이. 네네. 멸종된 우리나라의 순수 바다 사자 같은 거 그런 건데 그 아이 상이 동상이 있어요. 네. 저게 분수대처럼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네네. 저렇게 모여서 샤워를 해요. 아.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저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느 날 저기서 혼자 술 한잔 먹고 저기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네. 다 같이 모여주셔서 사진을 기념사진 찍었고요. 아. 저기 바로 카페에 올라왔죠. 남새우랑 같이 목욕했다. 뭐 이렇게. 아, 더러워서. 뭐 이런 놀이들이 이런 놀이들이 올라오고요. 저 밑에는 현충이 기념목념 같은 거. 네. 8.15 대한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영상 제가 준비했죠. 네네. 또. 뒤에 볼까요? 이거 이게 뭔가요? 이제 8.15 때 모인 라이브예요. 알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네. 전체 화면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놀아줘. 이라고 하지마 우리는 도움권 있단다 NFT로 가슴 접히고 너무 잘 만든 거. 접히고 모두 들어와 독도 대표님 아이디어 뭔지요? 독도 전 돈은 내고요. 줍줍이야 월급 주면 합니다. 돌멩이 쓰레기 운동들 줍다 보면 샤이니 코리아 독도버스 어우, 찐팬이신데요? 왜 따라 하시나요? 저 중독성 있어요. 아하. 저거 매일 아침에 한 번씩 들었던 지도 있어요. 뭔가 이게 재미지네요. 네네. 재미지네요. 저게 독도버스에서 네. 놀아줘라는 8.15 버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조금 이따가 뭐 밈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문화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시잖아요.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신기해요 뭐냐면 이게 진짜. 왜 이걸 자발적으로 하고들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 기존의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걸 일단 제외하고요. 네. 거기는 뭐 네이버가 2천억씩 써도 2천억 적자로 봐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으로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모 은행들, 모 업체에서 각자의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즐길 사람의 재미를 챙겨야 되는데 반대로 본인 입장에서의 재미를 챙기는 거예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은 내부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MZ, 특히 젠지 이런 친구들은 안 해요. 왜?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였어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자발적 크리에이터로서 우리 작가님 생각하실 때도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뭔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독도버스가.
네. 왜 단답형으로 하시는? 아 정말 네.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요? 이 여기 독도버스 이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진짜 네. 이분들 진짜 진심이다 네.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 카페 네. 들어오면은 이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댓글 100개 달렸어. 아무튼 뭐 그런 거. 네. 뭐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중간에 댓글 살짝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솔님 노래가 중독성이 강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그죠? 네. 그다음에 윤성호님, 이건 조금 자, 레벨이 낮은 사람은 너무 신났는데 혹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의 불평은 없었는지요? 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중간에 속도 튜닝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저희는 끊임없이 튜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싫고 좋음이 조금씩 있을 거지만 네, 네. 생태계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면 약간씩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독도 나이트도 있었어요? 독도 나이트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분들이 많으니까. 저 독도 나이트는 그냥 아까 분수대에서 춤추는 네, 거예요. 춤추는 분들이 춤추는 거고 많으니까. 그래서 밤 10시마다 모여서 춤을 추곤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우습죠? 네. 막상 쳐보시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러면 저희 3시간 가야 됩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자, 퀘스천. 먼저 질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얘기를 잠깐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독도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한 아까 잠깐 보였던 자료긴 한데 지금이 혹한기인 건 맞아요. 빙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불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 즉 토큰 쪽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반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무너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품이 빠지는 것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거고 밑바닥에선 다져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는 극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소위에서 전문용어로 하면 캐즘을 건넌다고 하죠. 약간 그 위기를 건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들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이 몰리는 서비스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독도버스에도 좀 많이 몰렸으면 좋겠어요, 돈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NFT랑 같이 항상 페어링이 돼요. 즉, 메타버스와 NFT는 둘이 친구예요. 그런데 둘 다 어려워요. 메타버스에 무조건 NFT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메타버스, 이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독도버스에서 촌장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아이템을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아이템을 채팅으로 주고받았다고 칠게요. 자, 그럼 아이템 얼마야? 그럼 저희가 대략 이 정도가 되니까 1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나가서 오런뱅크 열어서 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전해야죠. 그러고 나서 문자로 저 돈 보냈으니까 확인하시려고 또 나가요? 이렇게 될 수 없죠. 그 세계관 내에서 심리스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 디지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가장 용이한 것이 현재는 NFT인 겁니다. 그 NFT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 자, NFT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NFT가 현재 단순히 옛날에는 무슨 미술품, 디지털 아트 뭐 이런 거를 하는 뽐내는 이런 거 수단에서 지금은 약간 기능성이 추가가 돼요. 기능,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에 대한 클리어런스를 가기 위해서 NFT를 적용했고 최근에는 이제 에코시스템 만들고 있어요.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NFT가 진보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NFT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능성의 확장성까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장점을 합친 것이 독도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현재 독도버스에서 NFT라고 하는 특성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있나요, 실제? 뒤에 나오겠지만 거래는 안 하지만 네. 도민권이 NFT죠. 도민권. 네네. 도민권 얘기 좀 이따 네네네. 또 나눠봐야 되겠죠. 네. 자, 질문 살짝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성무성님, 독도버스가 도스가 국문위 열매로 언제부터 전환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MCC 코인 국내 상장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절대로 답하지 않는.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시장 환경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디벨롭 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노력하고 있다는 팩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윤성원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독도포 정말 대박 날 것 같았는데 정말 대박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주말 동안에 카톡 같은 사태가 혹시 있었는데 이런 건 혹시 잘 되어 있는지 뭐 궁금하다는 얘기도 있네요. 저희가 백업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DB가 날아가지 않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2중, 3중까지는 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랑 그 카톡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게임업계이자 뱅킹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는 거는 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스피드를 좀 내야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하나요? 이거는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아까 전에 아까 했던 계속 질문인데. 질문이 중복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슬라이드를 좀 잘못 만드셨어요. 네네. 근데 내용은 있어요. 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왜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해드리면 타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 슬로건은 더 멋진 세계라는 슬로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프렌 같은 경우 SKT 만든 거기는 더 화려한 아바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두나무에서 만든 세컨블록 같은 경우는 럭셔리 아이템. 그러면 독도버스는 뭐냐? 저희는 놀이, 가치, 세계, 나라 사랑 그리고 휴머니즘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독도버스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적인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달라요. 저희는 세계관이 명쾌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 재밌게 놀고 밸류 그게 물질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두 가지를 가져가고 중요한 건 ESG를 꼭 실현할 거예요. 그래서 ESG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재밌게 놀며 가치를 만드는 ESG 메타버스가 저희 지향점이에요. 사실 ESG에 대해서도 저도 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떤 기업은 요즘 ESG 그게 화두인데 이게 돈벌이하고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실제 참석자들이 봤을 때 ESG가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 약간 뭐 캠페인 같기도 하고 독도버스에서 ESG는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에휴. 요거는 우리 작가님 한번 질문해 주시죠. 그쵸. 네.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네. 부캐가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자아를 찾아보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 현실에서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재석도 아니고, 사실 뽕포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욕망을 해결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에 아바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의 어원은 가면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가면 뒤에 숨는 거예요. 그 가면 뒤에 숨으면 좀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모르잖아요. 전문 용어로 하면 어노미너스예요. 어노미머스.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저희는 메타버스는 악어이기도 하고요. 뭐 미라, 프랑켄슈타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요. 프랑켄슈타인은 대표님을 약간 제가 닮았어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만화를 만든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자기 닮은 사람 그려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주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여기 잠깐 장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단은 젊은 세대, 그러니까 젠지나 MZ들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조이 오브 라이프예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랬죠. 저는 무조건 재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부캐 만들기예요. 네. 그 부캐를 갖고 있으면서 또 부캐를 통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부캐로 뭔가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돈도 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채팅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꼰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꼰대 나이 분들한테 독도버스를 가르쳤더니 잘 노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인 거예요.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놀 거라고 판단하시지만 실제로 독도버스에 가시면 춤추시는 분들 대부분은 50대도 많고요. 40대도 많아요.
근데 한번 놀아보시면요 알아요. 네. 이거 재밌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커뮤니티에서 얼라이를 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결국은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재밌는 것들은 이 부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반드시 부캐여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용님 대표님 분이 자신감과 확신에 차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팬들이 되게 네. 많아요. 팬들 많으신 아시는 분이세요? 저거 짜고 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이건 뭡니까? 이게 내시죠. 이 재밌게 보실 부분이 있는 게 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제가 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소리가 살짝 저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실제로 6.25 때인가? 현충일. 현충일 때 회원들이 모여서 추모를 한 거예요. 아. 저 왼쪽 밑에 이모티콘 고개 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희 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저렇게 모여서 저희 독도보네스의 태극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다 같이 네. 기념 행사를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 태극기는 이미 원래 독도버스에 있어요. 입던 그런 상징. 네네네네. 참고로 독도버스의 모든 지형은 실제 지형을 3D화 시킨 겁니다. 네. 똑같아요, 지형과.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서들 저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거는 되게 예전 버전이에요. 지금은 네. 가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작지 않아요. 아. 거의 이제 한 방에 모이면은 겹쳐가지고 내 캐릭터를 볼 수 볼수 없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예전 동호회 수준의 그때 그 시절 그런 또 영상이죠. 귀여울 때. 네. 네, 귀여울 때. 귀여울 때. 네. 자, 이건 뭔가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옛날에 그 독도에 있는 농협은행에 가면요. 네. 아, 저렇게- 독도에 농협은행이 있어요? 네네네. 독도 버스 지점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은 저 양쪽에 있는 분들이 직원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분이 회원이세요. 거기 살짝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옆에 써 있죠. 뭐 하시는 오늘 농협 취직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밈이에요. 이게 재밌는 놀이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노천탕 있었죠. 그래서 춤추고 뭐 저기 사우나에서 춤추는 것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소설도 나왔었어요. 네. 이렇게 사랑과 전쟁 시나리오를 재현해서 만드는 놀이들. 아. 그리고 기념사진. 여기서 데이트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렇습니다. 그 독도버스 회원 링크, 가입 링크 좀 올려주세요. 채팅으로. 네. 네이버 검색 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네, 들어오면 됩니다. 네. 독도버스 가입 링크 좀 꼭 좀 올려주세요. 특히 네, 제 거로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담당자분께서 링크 네네, 올려주실 네.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링크로. 네. 네. 요즘 최근에 저희가 네. 독도버스 내에 포토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상어예요. 아.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갖고 아. 이렇게 상어 인증샷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하나 찍었고요. 아, 쿨유노. 네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드론 뷰로 이렇게 찍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 신기한 게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님께서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은 이걸 염두에 두고는 했죠. 의도는 네, 하셨어요. 의도는 한 거죠. 왜냐면 저도 인터넷 벤처 때부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늘 활동을 해왔고, 저도 활동을 유저로서 또는 리더로서 활동을 했지만, 염두에는 뒀으나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어요. 솔직히 네. 너무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요즘 낚시가 난리 났어요. 독도버스가. 낚시 하루에 6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너무 염두가 돼서 요번에 낚시는 좀 튜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독되는 걸 저희가 좀 말릴 거예요. 작가님도 해보셨죠?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죠, 사실. 네. 네. 중독성이 있나요, 실제? 네, 중독성 있죠. 이게 좀 땡기는 맛이 있죠. 아, 사실. 진짜요? 네. 네네.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좀 밸런스를 맞추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김성진님 방송 보면서도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네.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 자꾸 빵꾸가 나서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거 봐야 돼요. 서버가 중단되는 현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서버가 중단된 거는 저희는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몰려도
뻗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너무 많은 유저가 한 공간에 모이다 보니까 그래픽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버로 증설한 게 아니라 그래픽을 다운사이징을 급하게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돌리카이님, 중독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몰입이 되신 분들이 네. 많아서 네. 저희가 조금 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주제 뭐 독도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네네, 이건 얘기했어요. 스킵하죠. 네, 네네. 팬덤 문화로 네, 넘어간 거 팬덤으로 아닌가요? 바로 가도 될 근데 거예요. 저거 잠깐 재밌는 거,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게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에 작년 7월 달인가 농협이랑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라고 컨셉 만드는 거예요. 저게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예요. 저 태극기만 제가 단 거예요. 네. 저거 가지고 유치한 거예요. 아, 좀 촌스럽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독도버스가 100개 났죠. 네네. 아이고, 이게 계속 좀 있는데. 네. 네. 저 NFT 얘기는 뭐 잠깐 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도민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NFT 얘기 잠깐 했는데 이게 뭐 어떤 화폐가 아니라 현재는 도민권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독도버스를 처음에 만들 때 이 도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10만 명까지 독도버스 도민권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밋이 10만 개. 예, 맥스가 10만 명인데 네. 지금 현재는 6천 몇백 명 정도예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함부로 늘릴 생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독도버스의 생태계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독도버스 도민권을 획득하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다양한 도민권의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AI 아트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정일모 작가의 그림, 실제 그림입니다. 저희 네. 회사에 걸려 있어요. 저 그림을 저 AI가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배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는 중복될 수 있지만 뒷배경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한 NFT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네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것도 그 도민권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저게 소유권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념 NFT가 계속 발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대한독립만세 됐죠? 이번에 독도의 날 NFT가 증정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10월 25일 날 네. 모이셔서 독도는 우리 땅 신나게 외치시고 우리 예전에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것처럼 신나게 외치시고 저 NFT 기념 NFT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건데 1년 뒤에 저 기념 NFT 다 모으신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대신 없으면 누군가가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독도의 날이 10월 25일. 10월 25일이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페이지에서도 요 관련된 링크 이벤트 있고요. 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저희 링크 또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독도 쓰레기 줍는 거 아까 ESG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ESG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독도에 쓰레기를 줍는다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네네.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독도에 쓰레기가 있어요? 네. 독도버스? 직원분이시죠? 직원의 친구분입니다. 독도버스? 예쁘시. 독도버스? 쓰레기 줍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아, 공병 개수 좀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독도버스에 쓰레기들이 있네요. 네, 독도버스에는 세 가지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거 쓰레기와 공병과 공병과 작은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워서 네. 갖다가 이제 맡기면 보상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뭔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싶어서 저 백을 만들었어요. 줍줍. 줍줍백. 저희가 줍줍어 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유저분들이 올린 사진이에요. 저거가 그때 700개인가가 4시간 만에 끝났나? 뭐 그랬어요. 이번에 2탄 나오는데 2탄이 더 이쁘거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저거 재활용에 너무 좋아요. 재활용하기 진짜 좋은 백인데요? 네네. 그리고 혜니님도 가지고 계세요? 저거 네, 줍줍? 저도 가지고 있죠. 애기들. 애기들 그랬어 그래. 애기들도 있고. 저거 지금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네네. 그래서 돈 주고 사겠다라는 분도 계셔서 이런 거 경품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네네. 제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2탄 나옵니다. 2탄은 훨씬 이뻐요. 네. 자, 질문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네. 혜니님. 네. 혜님. 네. 아니, 독독버스를 보면은 이제 팬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회원, 단순한 유저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의 멱살을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두들스랑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팬덤이 주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벤치마킹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좋은 건 다 일단 베껴야죠. 네. 네, 왜냐하면 모든 창의력은 처음에 베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다만 베끼고 그대로 하면 그거는 약간 양아치스러운 거고 그걸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변경을 해야죠. 저희는 K 메타버스 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정서에 맞는 게 약간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독도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데 저희가 날라리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메타버스가 선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하는데 사실은 제가 벤치마킹이 BAYC와 두들스를 벤치마킹 했었어요. 잘 아시지만 BAYC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NFT 커뮤니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들스는 최근에 핫한 커뮤니티예요. 둘은 달라요. 근데 왜 BAYC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핫해요. 저것은 기업 가치 자체가 이미 뭐 4천억 달러니까 뭐 네. 그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쟤네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약간의 백인 우월주의가 세요. 그리고 크립토 쪽에서는 돈 좀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플렉스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멋대로 해요. 공헌은 좀 약해요. 그런데 두들스는 그걸 약간 다르게 틀어버린 거예요. 얘는 일단 무조건 귀여워야 돼. 귀여우면 대빵. 얘는 귀여우면 1등이에요. 그 전략으로 나가는데 얘네들이 두들스가 뭐냐면 그 복잡하고 어려운 크립토 커런시라든지 웹 3.0 또는 NFT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저희가 저희만의 도민권 NFT를 만들어낸 거고 네. 그 도민권 혜택은 저기 많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도민권은 무조건 챙기셔야 한다. 반드시. 이게 어떻게 지금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아무따라고 하잖아요.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윤성호 님이 이런 멘트, 3년 후면 기념 NFT 정말 황금보다 귀할 것 같아요. 저는 유희양 딱지 아시죠? 그리고 그 모으는 재미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처음에 저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 나중에 드실 거예요. 네. 그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안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이거 누구 질문이죠? 아, 이거 제가 질문했는데, 네. 사실 제가, 독독버스 그 팬덤을 보면은, 좀 강성인 분들 솔직히 있어요. 좀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자기가 독독버스에 빨리 탑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서 목소리 너무 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멍가게라기보다 좀 많이 컸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커버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들이 얘기하고 의견 내고 하는 것들을 좀 커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인데 앞으로 너무너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미리 걱정이 드시네요. 네. 메타버스는 저기 위에 질문 내용이 저는 잘 걸리는데 그냥 우리 인생사랑 똑같아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거기서 악착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계시고 유유자적 사시는 즐기는 분이 계시고 뭐 자산을 모으겠다고 굉장히 아둥바둥 사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다 인생이에요.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스타일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 모두를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라 저게 옳아라는 거는 저희가 저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신경을 뺏긴다거나 여기서 너무 몰입이 되는 것은 저희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은 밸런스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긴 해요. 생태계는 사실은 자발적인 발전을 하려면 저희는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걸진 않아요.
단기간에 승부를 걸지 않는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궁극적으로 저희는 다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오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회원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그게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그런 일단 생태계를 만드는데 치중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향후에는 실제 참석자, 참여자들이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근데 그게 약간 이상적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오가 현재까지는 그닥 성공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BAYC 같은 경우는 다오가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들의 의견이 안 맞았다고 걔들이 나가버렸어요. 아, 그 패거리를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더리움 싫어 그러면 얘들이 막 폴리곤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다오를 접목시켜서 생태계를 만들어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느낌인데,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약간 더 뒤로 배경으로 물러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어디까지가 중앙화 플랫폼이냐, 어디까지가 탈중앙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사상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탈중앙화로 꿈꾸고 시작을 했지만 과연 이게 탈중앙화 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다만 저희는 그런 세부적인 익스큐션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노력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설사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되게 착해지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착하진 않았는데 독도버스 때문에 억지로 착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착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혜니님의 질문은 약간 투자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투자자 맞으니까. 네. 중요하죠. 자,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맞아요. 또? 네. 근데 제가 이제 독도버스한테 선물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스타벅스 네. 쿠폰도 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줍줍백도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뭐 가면도 주시고, 그리고 되게 생각나는 게 오징어를 받았어요. 생물 오징어를 그 NH 그 하나로마트 거기서 네. 오징어가 배달이 됐어요. 오징어를 줬다고요? 네, 생물 오징어가 왔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오징어를 건지면 오징어가 왔어요. 오, 근데 이런 되게 재밌는 참신한 발상인데? 재밌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유저 입장에서는 퍼주는 이벤트 좋죠. 물론 되게 좋아요. 근데 재정 상태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질문 기업이에요. 좋았어. 질문 좋았어. 저희는 기업이죠. 네. 그리고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시도해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도 안 된 거죠. 이제 조금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 독도버스에서 낚시가 핫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낚시 고등어랑 오징어를 잡으면 집으로 배달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뭐 저건 제가 했는데 사실은 저 오른쪽에 있는 레디 플레이어 원 때문이에요. 제가 네. 실제로 아마 프로젝트 PT에서 레디 플레이어 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주문을 했더니 옷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걸 네, 보면서 네, 네. 제가 저걸 머리에 두고 있었다가 언젠가 한번 시도해봐야지 했는데 네, 오징어 네. 고등어 보내줬더니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요. 저희 카페에는 그 받은 오징어와 고등어를 요리해서 올린 사진이 또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저 오징어 고등어 값으로 1,200만 원 썼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네. 오징어가 오징어- 아주 탱글탱글. 네, 오징어 소초이님, 대빵님 개인 카드란 말이 제가 회사의 법인카드 네, 여기까지. 네, 이봉금님 참 신선했습니다라는 말고 네, 네. 또 돌리 오케이 맞죠? 돌리 오케이님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네, 네, 네. 진짜 많이 이 혜택을 받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 하셨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조만간 저희가 상어 이런 거 잡는 거 없어요? 상어?
상원 바다 거북이 있는데 바다 거북이. 야, 그건 좀 그걸 그렇잖아. 마트에 안 팔아서. 그러니까 네. 해파리 뭐 이런 거. 네네. 낚시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죠? 아 근데 나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한데? 네네. 어? 많이 있어요.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 있는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오토를 많이 지향해요. 네. 아, 돈 버는 얘기. 네. 저희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왔고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많습니다. 특히 내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수익 모델은 다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하게 단계별로 수익성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엄청난 트랜잭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클로즈 베타 시기였던 4.5개월과 9월 5일까지 20일 동안 거래된 내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9월 5일까지 15일부터 20일 동안 약 1억 2,500만 도스 트랜잭션이 발생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지급이 9,450만, 회수가 3,050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도스는 일종의 독도버스 생태계로 움직이는 일종의 가치거든요. 저 가치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화폐로 생각하면 되겠죠? 일종의 화폐인 거죠. 내부 세계관에서 있는 디지털 화폐인 거죠. 중요한 건 저 거래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두 번째, 여기에는 게임성 포인트 락스는 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당시에 3만 회원이었는데 이 정도 트랜잭션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이미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저희는 저런 것들이 고무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현금화가 될 수 있다거나 새로운 가치로 변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겠죠. 네,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독도버스는 유일무이한 브랜드 IP예요. 이거는 누구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 IP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웬만한 좋은 IP 하나 만들어보면 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저희는 그걸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네이버에서 독도버스, 네이버에서 도민권은 저희 거예요. 네. 네, 도민권도 네 저희 겁니다. 아, 제가 그 전에 없었던 말인가요? 없었던 그게?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것도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독도박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이런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독도박스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독도라는 공간이 너무 작다. 작아서 크기 힘들다. 그러게 울릉도만 됐어도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를 또 해보니까 국내 다른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직 좀 이렇게 미미하긴 한데 지금 좀 이렇게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랜드의 개념을 굉장히 크게 잡더라고, 광범위하게. 근데 우리는 독도잖아요. 그냥 독도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이런 말을 안 듣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울릉도, 강화도 확장할 수 있냐. 그래서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중요한 질문 이 내용 너무 많이 들어서 어. 지겨워요. 달보기도. 명확한 거. 독도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현재 독도버스는 실제 독도를 3D 모델링화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지형은 실제 지형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실사들과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메타버스에 살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를 딱 두 자로 표현하면 상상이에요. 상상. 자, 현실적인 독도버스가 출발하지만 스카이 독도버스가 생길지, 바다의 독도버스가 생길지, 다리를 건너서 울릉도랑 연결될지, 다리를 건너서 일본이랑 연결될지, 우주로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 독도버스에서 로켓을 타고 우주 독도버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상상력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고기 있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넓히면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랜드가 크다고 해서 상상력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외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밈이라고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도민들에 의해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저는 오히려 그리고 또 아이디어 내지 말라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잠깐 있지만 저희는 독도가 작지 않다고 보는 것은 독도 도민권 NFT 홀더로 중심으로 비즈니스 어라이언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작아도 이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아하.
하나의 이게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면 된다는 말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뾰족한 게 중요한 거다. 어유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감탄했는데 네. 살짝.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시고 아마 궁금하셨기 때문에 질문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네. 질문이에요. 네. 네네네. 뭐 너무 또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뭐 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 없을걸요?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아. 근데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모이세요. 아, 이런 광경을 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니 이렇게 뭉클하다니까요. 실제로 저 왼쪽에 뭐 돈이 만세 있었잖아요. 이거는 8.15 때인가요? 예, 8.15 때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만세 막 돼 있습니다. 저기 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기 어딘가에 저도 있어요. 안 저를 보이죠? 찾지 너무 이제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 네, 네. 자기 그 아이디가 보이지도 않네요, 잘. 네. 그리고 어떤 유저분이 올리신 건데 이렇게 가면색이 가족들이 다 하신 거예요. 아, 저 가족분들이세요? 네네네. 왜 저러시는 거예요? 모르겠 재밌으신가? 그리고 심지어 이거 보고 깜짝 이게 놀랐어요. 뭡니까? 낚시를 그리셨어요. 아하. 아이랑 낚시를 야, 이거 그리셔서 낚시가 되게 중독이 있나 보다. 네. 네네네. 저게 화면이에요. 독도버스 세상에. 낚시 독도버스 화면. 화면이에요. 네, 네. 저거를 그리신 네. 거예요. 실제로 그리신 거예요. 아이가 근데 못 낚으셨네. 두 못 아이가 낚으신 거는 리얼이 있는 거예요. 저거 되게 가슴 아파요. 저러게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못 낚았구나, X.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네. 독도버스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페토나 아이프라이나 투블러 이런 애들이 뭐 화려한 내가 되고 뭐 부모님은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뭐 가상에만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일단 얘기는 골리앗이에요. 등치 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더 착한 내가 되고 부모님이 추천해준 부모님과 함께하는 세상.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과 삶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만들 거고 저희는 다윗이에요. 작아요. 왜냐면 가난하잖아요. 사실 네. 제페토에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강한 다윗이 될 거고요. 덩치 큰 골리앗이라고 해서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탄탄하게 만들고 확장하는 거 이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1시간 다 됐는데요. 네. 아니 마지막 근데 저 페이지. 질문할 것도 있는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좋습니다. 유저 네. 입장에서 네. 아까 전에도 그 채팅 보니까 도대체 업데이트 언제 되냐, 농사 언제 나오냐. 농사 저도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농사 얘기 나왔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정말로 유저 입장에서 이 보면은 좀 콘텐츠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갈증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돈이에요, 다. 다 돈이에요. 다 인력이고 돈이고 사무실 늘려야 되고 직원 늘려야 되고 요즘 직원 하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진짜 여기보다 규모를 더 키워서 한 방에 훅 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SKT나 네이버, 제페토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가능성이라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고삐를 땡길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그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그 시장은 지금 타이밍의 승부는 아니라고 봐요. 조만간 있을 디지털 자산이 오피셜리 그라운드에 올라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진검 승부가 나올 거고요. 덩치와 상관없이 탄탄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반드시 승리해요.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약간 아니, 뭉클한데? 아니 그래서 농사가 언제 나오냐고요. 아니 구체적인 걸 말하라고. 낚시가 제가 뭉클하다가 나 감정이입됐다가 자. 그 질문에는 답을 못 들었네. 정확하게 알려달라고요. 자 농사보다 낚시가 먼저인데요. 네. 조만간 이거는 진짜 뇌피셜 제가 흘립니다. 낚시가 나오는데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낚시는 이제 물고기가 물고기를 합쳐서 새로운 물고기를 만드는 방법이 시작돼요. 그럼 뭐냐면 바다거북이 2마리랑 독도새우 1마리 그리고 뭐 불가사리 1마리를 섞어서 정말 듣도 보다 못한 새로운 물고기가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건 NFT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겁니다. 그런 게 등장할 거고요. 낚시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물고기 함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네?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야. 지금 열심히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추천인 5명 하면 캐비넷 20칸 늘어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 네네. 저 하나 떠오르는데 최근에 제가 그 기사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고양이 교배해가지고 되게 참신한 고양이 네네. 만들어서 크리퍼 키티. 네.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나네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크리퍼 키티라는 원조가 있었고 네. 그렇죠. 더 큰 건 엑시 인피니티라는 굉장히 큰 네. 게임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엑시 인피니티는 필리핀의 30 필리핀의 30% 젊은 친구가 일하고 있다라고 네. 할 정도였는데 독도버스는 낚시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낚시가 어마어마. 참고로 제가 내일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요. 네. 그래 내일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커머스 그룹 3대 커머스 그룹을 만나고 오는데 거기서 NFT 팀이랑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는 아이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낚시는 반드시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시더라도 꾸준히 뭐 열심히 기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 자료는 이 정도 했고요. 질문 중에서 우리가 못 받으렸던 질문을 몇 개만 좀 골랐으면 좋겠고, 지금 5분이면 지났는데 딱 5분만 더 하시죠? 네, 네, 알겠죠?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질문 해서 사실 오늘 경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질문은 오늘 골라야 되는데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아서 많아가지고 네. 제가 고르지를 자, 못하겠네요. 질문을 여하튼간에 최대한 이 라이브 때 골라보고요. 하나 골라주시죠. 알았죠? 저 물고기 융합 저거. 자, 일단 아직 좀 더 남았어요. 네, 질문 네. 되게 많아요. 질문이 네. 많이 지금 밀려가지고. 네, 밀려가지고. 아, 네. 자, 최지희님도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기대 만빵입니다. 새로운 물고기. 장은진님 기대됩니다. 하고 서도의 점포 언제 오픈되나요? 뭐 이런 질문 서도에 주시죠? 점포 오픈돼요. 오픈됩니까? 네네. 오픈된다고 서도에 합니다. 점포 하나 오픈되고요. 네. 하나 더, 막 네. 좀 혼나는데. 네. 이제 물고기 20종 더 늘어나요. 물고기 종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네.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그리고 쓰레기 공병도 가치가 높아져요. 직원들 짜증날 것 같은데? 네, 뭐, 아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공병 좀 많이 늘려주세요. 자, 공병들. 아자아자 낚시 조합 기대합니다. 죽기 너무 라는 힘들어요. 우와 있고. 자, 독토보스 중독성 너무 강해요라고 갈매기 꿈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낚시 합성? 이게 약간 센세이션 하나 봅니다. 기대. 네네, 이건 성공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지혜님 제페토 아이랑 같이 해봤는데 독도로 같이 가야겠어요. 라고 제페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제페토 네. 재미없어. 네. 이봉구님,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게임이라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착한 것 같긴 해요. 저희, 근데 착한 개념이 대표님 외모랑은 좀 안 어울려서 사실은. 사실 제가 은근 착해요. 어떻게 네네. 그런 네네. 은근 은근 착하고, 이게, 착하다고. 네네네. 은근 친데레예요. 자, 김성관님, 남세호님 말씀드리니까 더욱 기대됩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또 윤성호님 질문이 있습니다. 적다란 생각하지 않았는데 독도버스에 1, 2 서버를 둬서 1 서버와 2 서버 다른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저 또 아이디어네요. 부분은 뭐 게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섭분리라고 해서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고요.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이슈이긴 한가 네네. 봅니다. 네, 쪼쪼이님은 대빵은 다 계획이 있구나. 아, 그럼요. 먹고 계획이 살아야 있다. 됩니다. 자, 네. 최순희님 우주로 가자라는 의견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로켓 이제 우주로 띄울까요? 갈것 같습니다. 네, 투더문. 네, 염찬호님 도민권이 없었던 단어군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죠. 이게 늘 있었던 단어인 줄 아닙니다. 알았더니 제가 지은 아니라고. 겁니다. 네. 알아요. 자, 김윤헌님 도스 열심히 긁어모으고 있다고. 윤성호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기념관에서 좋은 돈 저 버는 모르는 콘텐츠 분이에요. 네. 네. 기념관 설립 계획이 있는지요? 있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2023년에 계획 중에 하나가 네. 독도와 관련된 모든 걸 모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얼라이도 할 거고, 어떤 협회랑 제휴도 할 거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진님, 불가세 파란 거 모을까요? 빨간 거 모을까요? 저걸 보니까 빨간지 줄까 파란지 줄까 좀 몰라요. 알아서 하셔야 모른다고? 돼요. 모른다고? 저도 몰라요 이건. 모른다고 합니다. 네. 자, 최수인님 오징어 찐 맛집이었다고. 맛있었나 봐요. 오징어가 맛있었어요. 실했어요. 오징어 실했어. 진짜 오징어가 싫었어요. 실했다라는 얘기 있었고. 네. 윤성호님이 질문이 원체 많으셔서 윤성호님께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하나 드리죠. 네, 네, 윤성호님께는. 개근상. 네. 자, 윤성호님 관련돼가지고 질문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꼭 경품 질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K님도 주세요. 돌리 돌- 오케이님. 돌리 오케이. 오케이님. 네, 저기 돌리 왜냐면 네이버 오케이님요. 카페에서 활동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 네요, 분 같아요. 네. 네. 종팔도에서 지정호님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조금 그래픽 네. 관련된 얘기네. 그래픽 고도화, 가상화 등으로 독도의 실제 풍경과 연계되는 계획도 현재 연계되어 있죠? 실제로 그게 독도를 염두에 두고는 있었으나 네네. 리얼 영상 또는 리얼 화면과 연계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업데이트 계획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고 이봉근님
쓰레기 줍기부터 낚시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뭘 하게 될까요? 네, 물고기 합치세요. 물고기 합치세요. 네네. 앞부분 질문 혹시 추가로 있는 건지 본지 있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감사단 얘기해 주시고. 독도 초이님도 계시네. 아, 그래요? 네, 독도 초이님. 독도 초이님, 최수희님이 독초이님. 독도초이님. 네. 독도초이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죠. 네, 네, 저도 네. 좋아하는 분이에요. 독도초이님 얼른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민수님. 마지막 질문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네네.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버스 서비스 중에서 현재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서비스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정도? 사실은 이제 2개월 된 아이예요. 그래, 2개월밖에 안 됐네. 네네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는 한 4년 됐죠. 네. 돈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갔고 개발자도 많죠. 때문에 독도는 그냥 애기예요 아직. 근데 이제 막 2개월 이제 무릎 기우고 있는 애한테 넌 왜 쟤처럼 못 뛰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한테 응원과 애정을 주시는 게 저한테 힘이 많이 돼요. 그리고 특히 카페가 저희 활성화되어 있는데 카페에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팔짱 끼시고 눈빛을 쪼면서 이렇게 못할 거예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애정이 있게, 예, 내 아이처럼 저희는 같이 커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커가시는 모습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독도버스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민권인 게 뿌듯할 거예요. 근데 그게 돈까지 돼요? 행복하죠. 저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네, 네. 잘합니다. 정치인을. 조만간 독도버스, 자, 오늘 독도버스의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자, 이쯤에 첫 번째 회였는데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도 사실 원체 많은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다음 주에 또 사실- 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아쉬운데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혜니님. 아, 저요? 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거는 대부분 다 들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 이게 멱살을 잡고 한번 빨리 콘텐츠 내라. 돈 벌어라. 이러면서 쓴소리, 달콤한 소리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혜니님 말씀은 먼저 좀 잘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한번 어필해 주시죠. 혜니가 좀 성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저도 뒤에서 앞에서 무심양문으로 많이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대빵님. 저는 이제 사실 오래됐거든요. 서비스 기획자를 하는 게 되게 오래 했는데 저 화장한 거예요. 김성진님 화장했다고요.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분 상품 주지 마세요. 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네. 저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네. 독도버스를 만들고 있는 독도버스 팀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아, sorry. 예. 영국 계시는 분. 아무튼. 독도버스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저는 기획자로서 한 30년 넘게 기획을 했는데 독도버스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돈을 벌고 자산을 높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매 순간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임하시는 초기 유저분들이 너무 진심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독도버스 잘 돼서요. 이 독도버스의 생태계에 있는 분들이 모두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또 남을 돕는 또는 ESG를 하고 환경보호를 하고 독도를 알리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쯤에 첫 번째 화 잘 들으셨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쯤에 두 번째 시간이고요. 멀쩡한 변리사 이강욱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약간 그 변리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뜹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는 특허의 속사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특허 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속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다음 플랜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1회부터 시작해서 2회, 3회, 4회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쯤에 꼭 좀 기억하시고 예약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쯤에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독도버스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 이쯤에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보니까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재밌겠네요. 네. 그건 모르지. 자, 그리고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도 다 해주시면 저희가 경품할 때 좀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시 좀 넘었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우리 독토버스 팀들은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여서 네네, 또 저희가 한번 더 할게요. 세컨드 한번 또 독서버스 이야기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또 봬요. 네.